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다 노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군데 잡으면은 그래도 빠르게 동안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오늘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는 게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내 나이 또래보다 더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덜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포인트가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할까? 일단은 얼굴은 피부, 피하 지방, 인대, 근막층, 근육층, 이렇게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모든 5가지 구조물이 전부 다 일정한 역할을 해서 얼굴을 동안으로 만들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노안으로 만들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겉에 보이는 건 이제 피부죠. 표피층과 진피층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표피층이 젊었을 때 이제 탱탱하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좀 얇아지게 됩니다. 피부가 좀 얇고 약간 뭔가 안에 있는 게 비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게 되죠. 그게 진짜로 표피층이 젊었을 때부터 얇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에 나이 들면은 뭐가 생겨요? 약간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들이, 검버섯들이 막 생기게 되죠. 실제로 나이가 들면 그런 표피와 진피층 사이에 멜라닌 색소들이 더 많이 침착이 돼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탄력이 없고 좀 쪼글쪼글해지죠. 표피층도 얇아지는데 진피층을 받쳐주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구조물들이 끊어지고 분해되고 작아지고 없어지면서 이제 받쳐주는 구조물 자체도 이제 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게 돼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피부 표면에 우리가 주름이 생기게 되고, 주름 라인이 눈에 더 띄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거뭇거뭇한 색소가 지저분하게 깔리게 되는 이런 피부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노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얼굴의 지방층이 감소를 하면서 노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에 있는 피하 지방이 이제 볼살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뭐 많건 적건 간에 이 볼살이,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빵빵하게 있어줘야 어려 보인다, 동안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피하 지방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흡수되고 사라지게 되면서 얼굴이 꺼진 게 생기고 노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인대라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핫하게 최근 몇 년간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리프팅 시술이 유행하면서 뭘 당겨야 될 거냐, 어디가 처진 거냐,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유지인대와 뭐 거짓 유지인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 얼굴을 이제 지탱해주고 있는 튼튼한 막 같은 게 있어요. 우리 LA갈비 뜯다 보면 이제 찔긴 부분, 뼈에 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뼈와 이제 피부에 딱 붙어있는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처지게 되면 얼굴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나면 노안처럼 되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근막층이라는 게 있어요. 근막층은 그 기둥을 이어주는 콘크리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엮어주는 구조물? 이 근막층 같은 경우도 근막층 자체가 좀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게 되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텐트를 쳤는데 처음에 팽팽하게 딱 있다가 이 팽팽함이 좀 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층 자체도 계속 쓰면서 특정 부분이 발달을 하고 특정 근육이 감소를 하고 모양이 뒤틀리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근육의 변화도 또 노안이 되는 원인이 되죠. 또 심지어 피부와 지방, 뭐 근막층, 인대, 근육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뼈도 나이가 들면서 흡수가 되면서 노안을 만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젊었을 때는 뼈가 탄탄하게 다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뼈가 점점점 흡수되면서 이런 데가 쏙 들어가게 되고 턱뼈도 들어가게 되고 이마 관자 이런 데도 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울퉁불퉁하게 이제 꺼진 그런 얼굴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와 피하 지방, 근막층, 근육층, 인대, 뼈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변하면서 이제 노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다 노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데, 이거를 다 해결하면 당연히 동안이 다 되겠시겠죠. 근데 너무 많잖아 지금.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요 포인트 정도는 조금 잡으면은 그래도 빠르게 동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인데, 눈 밑하고 팔자, 그 다음에 턱선, 이렇게 세 군데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세요. 가장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없애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일단 눈 밑 같은 경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피부도 처지고 그 피부가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안에 있는 지방이 있어요.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눈 밑에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표피에 위에 덮고 있는 지방이 줄어들면서 눈 밑에 굴곡이 울퉁불퉁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팽팽하게 펴면 동안이 좀 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해결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왔다 라고 하면은 수술로 지방 튀어나온 거를 빼고 집어넣는다. 이게 동안이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지방은 시술로 줄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술로 줄이는 방식들이 개발은 됐었어요. 뭐 예를 들면 눈밑 지방에 지방 분해 주사를 넣는다든지, 고주파 바늘을 통해서 고주파로 지방을 태우는 시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이 개발돼 있고 지금도 하는 병원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눈밑 지방을 고주파로 제거해보고자 고주파로 시술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들어가는 시간,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시술 비용도 중요하잖아요. 그거 대비 회복 시간, 그 다음에 효과를 생각을 하면 그냥 수술하는 게 더 깔끔한 거야. 그래서 튀어나온 거는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피부가 늘어진 경우, 이제 피부가 늘어진 경우가 조금 애매한데,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피부가 늘어졌다, 그럼 하안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탄력을 다시 줌으로써 이제 피부를 회복시켜서 팽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리쥬란 같은 콜라겐을 합성시켜주는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프락셀 같은 레이저를 통해서 눈 밑에 이제 잔주름을 좀 필 수가 있고, 보톡스를 통해서 좀 펼 수도 있고요. 너무 늘어져 있으면 수술한다, 적당히 늘어져 있으면은 시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 꺼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꺼져서 눈 밑이 움푹 파여서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은 뭔가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 채워 넣는 거는 필러를 넣으시거나 지방을 넣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 얼굴에 넣어서 볼륨을 채워주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필러와 지방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튀어나왔어, 너무 늘어졌어, 수술로 제거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이 회복이 될 정도로 늘어진 정도만 탄력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나 프락셀 같은 레이저 시술을 추천드리고요. 꺼져 있다 라면 지방 이식을 하거나 필러를 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또 고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팔자입니다. 팔자는 사실은 이제 움직이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이렇게 웃으면 저기가 이렇게 쫙 주름이 생기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이제 사라지고, 근데 이 정도는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뭔가를 시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팔자가 없어지시면 얼굴이 밋밋해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중간 얼굴이 길어 보여가지고 얼굴이 좀 길어 보입니다. 안 예뻐 보여요. 약간의 팔자는 있는 게 좋은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린데 노안처럼 보이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끔 가다가 이 팔자 여기 부분이 움푹 파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구조적으로 입술 뼈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 구강 구조가 튀어나왔거나 이쪽 뼈가 너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들어간 부분을 조금 들어 올려주면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팔자 필러를 했을 때 이득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 이제 턱선이랑 불독살이에요. 이게 나이가 어린 분들은 살이 많아서 턱 튀어나와 있는 불독살인 경우가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마리오네트 이쪽이 꺼져서 여기가 이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어린데 노안으로 보이는 살들은 이쪽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추천드려요. 윤곽주사, 레이저 지방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흡입 수술,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실리프팅도 가능은 한데, 실리프팅은 어쨌든 지방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지방을 잠깐 위로 당겨 올려줬다가 그게 실이 끊어지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고요. 근데 젊은 나이에는 지방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윤곽주사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좀 애매해. 이 지방은 이제 인모드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인모드나 뭐 슈링크 울세라도 효과가 좋고,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난 무조건 끝까지 빼겠어, 그러면 이제 심부볼 지방 흡입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튀어나온 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볼살이 빵빵하게 있는 사람들 얘기고, 나이가 드셔서 여기가 늘어져 있는 분들은 잘 보면은 여기가 늘어진 것도 늘어진 건데 여기 그 밑에가 꺼져서 여기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리오네트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가 이 생각보다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차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대 움직이는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 라인에 필러를 넣건 지방을 넣건 완벽하게 평평하게 애들 때처럼 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쪽을 조금 카바를 해서 좀 올려주면 이 단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심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늘어져서 더 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부와 지방을 붙여서 이렇게 당겨주는 이제 그런 리프팅 시술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실리프팅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은 슈링크와 울세라를 통해서 피부 탄력과 지방을 같이 줄여주는 시술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이 모드, FX 모드는 효과가 떨어지고 포르마 모드는 이제 피부 탄력을 주는 면에 있어서 효과가 괜찮은데, 가시적인 효과는 이제 슈링크나 울세라가 조금 더 낫겠다. 그리고 꺼진 부분은 필러로 살짝 채우시거나 지방으로 살짝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쵸. 그것도 이제 굉장히 노안의 이유가 많이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눈 밑, 팔자, 턱선 라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얼굴이 아래쪽으로 좀 다 내려온 거예요. 처진 거잖아요. 팔자도 이렇게 처진 거고, 눈 밑도 이렇게 처진 거고, 여기도 이렇게 처진 거고. 그러면 왜 얼굴이 절대 길이는 안 변했는데 길어 보이냐? 이게 처지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 얼굴이 중간에 제일 많이 보니까 얼굴 크기는 똑같은데 여기서 중안면부가 차지하는 포션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얼굴이 길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중안면부가 아래쪽으로 늘어지면서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안이 되는 얼굴 습관이 있어요. 표정을 자꾸 아래로 당겨 쓰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나는 일 많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거지만, 얼굴의 노안과 동안의 역할로 본다면 힘들 때 짓는 표정들, 아니면은 이런 화난 이런 표정들, 이런 표정들이 얼굴을 아래로 당기게 되고요. 이제 이게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중립 표정이 돼버려요. 이 표정 자체가 습관이 돼버리시면 금방 더 노안이 빨리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입을 이렇게 화내는 표정이나 꽉 다무는 표정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항상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데, 선크림을 잘 발라서 피부 표면을 잘 보호해줘라. 그래야지 이제 노안이 좀 덜 온다. 그 어떤 물건도 햇빛 많이 쬐는데 놔두면 금방 사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너무 많이 쬐고 하면 안 좋으니까 선크림으로 충분히 커버를 조금 해주는 게 이제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주셔야 될 습관, 아무리 화가 나도 계속 이제 웃으시면 더 좋고요. 아래로 이런 표정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3포인트 말씀드렸어요. 눈 밑, 팔자, 턱 라인. 이거 말고도 얼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같이 복합적으로 시술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딱 맞는 시술을 추천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만약 영상 보고 나 눈 밑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충분히 이제 이런 거에 경험이 많은 병원에 가셔서 잘하는 원장님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내가 동안이 되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부위를 시술했을 때 또 동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